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10월 26일 일요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대상 경주 두 개가 있어서 서울의 기수들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다행히 서울에 남아있고 그 외 나머지 이제 주전급 기수들이 모두 내려가서 서로 이제 기수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경마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전 나름 열심히 분석을 했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걸작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발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지금 안쪽에 뚜렷하게 빠른 마필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은 뒷심이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얘가 선행을 가본 적은 없어서 선행을 갔을 때는 헛뛸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7번은 선행을 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번 때문에 외곽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직선에서 과연 추입력이 발휘가 가능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직선에서의 추입거림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었죠. 결국 이제 상대성이 작용을 할 거예요. 1번이 어디까지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7번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1번이 쉽게 무너지면은 7번에게 직선에서의 승부는 상당히 수월할 수가 있죠. 만약에 1번이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취권, 가능권 마필이 2번하고 3번 정도가 있는데 얘네는 데뷔전에서 끝걸음만 살짝 내비친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취입력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입형으로 보인다는 점. 11번 마이티 비트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는데 직전에 4차게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기본 능력은 선입형 마필레스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두권이냐 시권이냐 요것이 고민이 되신다면 얘를 대안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는 인기만 3두가 전력이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얘는 선행형 같은 마필이고 2번은 데뷔전에서 3차 머리 차이긴 해도 조금 각질은 애매하죠. 순발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중석이 없었고 그리고 중반에 GF 타임이 또 12초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잠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모습을 이번에 보여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경주를 뛰어봤습니다만은 얘도 뭔가 좀 애매해요. 아직은. 굳이 각질을 분류하자면 추입형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직은 모두 다 미완의 마필들이고 그나마 이제 게이트 조건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게이트 조건과 문세영 기수가 탔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집중이 되고는 있으나 인기마들의 전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경주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마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결정 노림수를 가지고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죠. 후반마 오썸키는 문세영 기수, 취입형에서 최근에 이제 선행력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니까 힘이 팍 실리는 상태. 안쪽에 상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5번일 것 같은데, 경주 경험이 좀 많습니다. 1800도 지난번에 우승을 했었고, 각질은 선입, 엄밀하게는 뭐 자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앞뒤가 다 꾸준하고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6번 같은 경우는 승권 4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금 1800을 아직 안 뛰어봤죠. 자 그러나 1400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면은 1800에 대한 거리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과 6번 누가 더 먼저 선위권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결국은 두 마필에 이제 승패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구도에서 9번이 얘들보다는 앞서니까 유리한 조건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요 3파전 구도 같기는 한데 두 가지 변수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 변수가 있죠. A 파워풀 7번 이상규 기수라는 점 때문에 아마도 주목받지 못하고 9번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숨은 선행만은 7번입니다. 취위권에는 김옥성 기수가 또 뜰지. 부산 1경주는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5번마 불의 신조는 취마예요. 10번 스테이클은 선행마. 10번 스테이클은 지난번에 1번이었죠. 그래서 중반에 선행을 탈취하고 나갔다가 앞선에서 그대로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했던 경주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얘가 외곽에서 선행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선행 가기 어려워요. 얘보다 빠른 상대마들이 안쪽에 있고, 그래서 얘는 선행 여부가 불투명. 자, 항상 드리는 말씀, 취입은 취입일 뿐. 취입만은 결국 이제 타기 나름이죠. 멀로가 말은 잘 타고는 있으나 상대가 될 만한 취입마들이 많은 것이 이번 경주 특징입니다. 얘도 불안해요. 처음에는. 다양한 마필들의 변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일단 얘는 꺾을 겁니다. 얘는 현장 판단하고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에 들어갑니다. 서사경주 저격정으로 들어가죠. 3번 알파피메일이 일단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뒷심은 그닥 좋은 마필은 아니죠. 장추열, 조조로고 타고 최근에 선행 갔었습니다마는 3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문세영 기수가 탔으니까 10전 만에 11전 만에 첫 입상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런데 어쨌든 조건은 얘가 선행이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성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미완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 잠재력 있는 마필은 4번 클러치맨. 아직까지 미완인데 그래도 얘도 선행탐이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권에 설 수 있는 마필 중에는 여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외곽마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안쪽에는 김하연이가 타고 있는 7번 플라잉 클로도 1년 휴양 후 돌아와서 최근에 2차례 적응을 마친 상태. 자, 7전 빵이지만 프로카니가 탔고 직전에 취끝걸음 남겼던 또순이 서울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첫골이라고 안 될 이유 없는 취입 잠재마 2번 맥스맨. 지난번에 진로 막히면서 손실을 좀 많이 봤던 곳이 눈에 띄고 있는 마필이고 조한별이도 도전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재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조격장 노림수를 가지고 선두권과 취권을 두루 승식으로 엮어내는 전략을 펼쳐보겠습니다. 부산 이경주는 1300 앞말들만의 한판입니다. 2번마 올더베스트가 승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00. 지난번에 1400 선행 가서 어쨌든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코스 2점과 서승원 기수가 또 탔으니까 조건상으로는 뭐 완벽해 보이죠. 선행의 변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좀 따져보면 되는데 8번마 미라주가 지금 상대마로 보이고 8번마 미라주는 아직은 뒷심이 좀 불안하죠. 아따합니다. 지난번에 시향으로 돌아와서 선행 갔다가도 좀 무너졌는데 2번을 상대로 얘가 선행을 노릴 거는 같은데 경합이 불가피하다면은 그렇게 위협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승군을 하고 1300m 첫 도전인데 얘도 지난번에 선행이었어요. 느린 전기였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선행으로 보이질 않죠. 여기서는 선행이 아니고 선입이 돼야 되는데 앞선에 가세할 수 있는 마필들도 그 외에도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개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입권의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한 마리 안심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4번 원더풀 팀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쉰마죠. 2착 딱 2번 했을 뿐이고 최근에 그나마도 입상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이건 첫 편성 구도를 보니까 앞선의 얘들 말고도 여러 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도상 이거는 취입만 하는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봐요. 경주는 누가 봐도 7번이 선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마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디에고가 타고 있는 1번이 상대마.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가속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행 갈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개 뒷점을 살려볼 수는 있는데 그때 디에고가 1번 달고 선행 가서 첫 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디에고도 죽기 살기로 선행을 노려볼 것 같고 이 상황에 승군한 7번이 얘하고 지금 싸우고 선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확실하게 얘를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상 이런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입할 수 있는 마필이 딱이 없어요. 확인된 마필이 없죠. 잠재말을 결국 찾는 것인데 3번 홀리카이저가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쉰마가 올라온다면 11번 정도 신의 조성환이가 타고 있는 2번이 점핑 출전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들만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경주 같습니다. 자, 부산 3경주는 경남 도지사배 해상경주입니다. G3 등급이죠. 그간의 성적을 보면은 최근에 6회를 6년 동안 서울말들이 다 우승을 했습니다. 서울말들의 우세가 두드러졌던 흐름인데 올해는 과연 이제 부산말들이 안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인데 지금 부산말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구도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3번마 보령 라이트퀸이 최근에 취임력이 어마어마하죠. 제주도 시합에 우승을 하면서 막강한 취임력을 보여줬고 그 취임력을 여기서도 유감없이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취입은 취입. 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외곽의 10번 글라디우스, 요거는 서울 마필인데 2000m는 안 돼봤습니다만은 일단 외곽에서 선행력이 가장 좋은 마필이 10번이고 부산 마필 중에서는 15번 해치 더 드림이 일단 순발력이 좋은데 2000m 15번이면은 이거 초반에 밀고 나가기 전 쉽지 않죠. 다만 이제 뒷직선에서 언행을 넘어간다면은 전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서울말 중에 5번 정도가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라 볼 수 있죠. 이만큼 살려낼지. 이 3두가 선두권에서 승패를 일단 가릴 것이고 자, 3번이 취입인데 그 중간 그랍에 설 수 있는 선의권 취입마들이 몇 두가 있죠. 7번 아잔타가 있고 9번 유니언 챔프 부산말 2마리가 혹시 김혜선 그리고 멀로 기수가 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 2마리 다 2000m를 안 뛰어봤지만 부산 홈그라운드니까 거리에 대한 적응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 기복 있는 취입이지만 12번 서울 말이죠.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 선두권 3마리의 향방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여기에 3번의 취입은 가능성은 있지만 전개상으로는 어쨌든 후순위니까 선의권의 변수를 누구를 노리고 가느냐 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배팅에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9번 이 2마리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의권의 변수를 중심으로 취권 분산 공략하는 전략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백경주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다소 좀 불확실하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했습니다. 1400을 아직 안 돼봤고 지난번에 1200도 2착인데 2선 전개 따라가서 2착. 뛰가 비교적 꾸준하긴 합니다만 순발력이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취입력은 그때그때 달라질 마필이에요. 얘는 13전을 뛰도록 2착만 3번입니다. 우승이 없죠. 그리고 성적에서 나타나듯이 기복이 있는 것이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인기가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빈틈을 공략할 마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숨은 선행만 있습니다. 선행권에는 2번
8번 같은 마필의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쉰마가 6번밖에 없냐? 그렇지도 않죠. 3번도 있어요. 숨은 선행마가 누가 되느냐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 2마리 저 배당 의미 없다 라고 보시고 방향을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인기마들 간의 혼전 격돌 경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3번은 뭐 취임력이 최근에 꾸준하죠. 뒷심도 있고 중속도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칩이 자유롭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기의 양상에 따라서 작전이 바뀔 겁니다. 10번은 선행이죠. 5번보다는 10번이 선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자, 이 3파전 구도 속에 10번은 선행, 9번이 선입, 얘는 취입, 포지션별로 3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 틈새에 끼어들 만한 마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만 고민하면 되죠. 11번 플라잉 덕한의 취입 변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진겸이가 타고 있는 1번도 뒷점 어떨지. 복병 이렇게 정리할게요. 3파전 구도 속에 복병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7경주는 취마 7번 누리 천왕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취마들은 전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마를 인정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마필은 지금 상대성에서 변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보다 앞에서 전개할 마필 중에서 누가 얘 파트너가 되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4번 한강이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보시는 마필이고, 5번 서울돌풍도 역시 초반 타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두 마필의 선행 타임은 둘 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노리느냐. 아니면 1번이 6개월 시험 공부에도 불구하고 1700 선행 가서 한번 돌았던 마필인데 얘도 순발력이 있어요. 자, 요 세 마리 정도 중에서 한 마리 골라보시죠. 자, 부산 우경조 20g 찾기로 공략하겠습니다. 1번은 선행이죠. 제일 빠르고, 5번이 상대반대, 5번도 선행 가면은 1600m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한번 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선행 여부가 관건. 1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600을 아직 안 뛰어본 상태. 서울의 1600 같으면 무조건 1번이 유리한데, 부산의 1600은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5번이 선행을 놓고 한 판 붙어야 될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3번이기 때문에 3번도 또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3번의 선입, 쉽 결정력은 사실은 좀 유동적이에요. 1600을 역시 안 뛰어봤다는 점. 자, 결국 인기마 1번, 3번이 모두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취권 마필들이 있고, 선의권에 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상대마들도 있어요. 얘들끼리 쉽게 안쪽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을 꺾을지 1번을 꺾을지는 현장 선택으로 남겨두시고, 숨어있는 변수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경주도 역시 복식과 함께 3복승에서도 한 배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이 선행마필이죠. 오전 뛰고 3번의 우승. 얘가 선행 갈 수 있느냐만 일단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저게 1번 서클레이도 한 번밖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선행력이 얼만큼 더 나올지 이거 유동적입니다. 일단 드러난 선행력은 2번 인샤리보이가 4개월 휴양에도 불구하고 초반 순발력과 가속력은 분명히 있어요. 아마도 4번보다는 얘가 빠르다고 보는데, 물론 뒷심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이 선행을 가려면은 안쪽에 마필들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얘 상대마가 이제 캐롤캣,
얘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합선이 쌓아주면은.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누가 기회를 잡을 것이냐인데, 외곽에 있는 선행마들은 어차피 안쪽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아직 숨어있는 잠재마 찾아야 되는데, 9번하고 8번 주행검사 때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마필의 가능성은 배팅 가치가 있으니까 복식이든 삼복승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선행에서 누가 생존하느냐 요거를 끝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부산 경주 하스팟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또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로 준비가 되십니다. 서울과 부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될 것 같고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선취권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알만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네요. 16번 즐거운 여정 전 같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부산의 대표성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임에 틀림이 없고 안쪽에 뒤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서울말들이 좀 우세인데 일단 부산 마들 중에서는 2번마 스마트버스가 상위권에 설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3번도 요즘 절정기죠. 지난번에 4개월 휴양으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3번, 16번 이 세 마리가 부산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하필이면 다 서울 말들이에요. 1번, 5번에 있죠. 슈퍼피니시. 슈퍼피니시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만 되는 마필인데 지금 1번 때문에 선행 가기가 쉽지 않고 안쪽 마들도 선입형으로 초반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좀 이번에 전개가 불확실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선입권의 말들이 전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수익권 도전 세력 중에는 윈체로 카발라가 역시 대표 주자인데 지난번 경주에서 얘가 좀 4개월 공백도 있었습니다만은 입상은 실패. 끝걸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고 얘가 늦는다면은 그 대안이 될 만한 마필은 마땅치는 않아요. 사실은 6번이나 7번 정도가 잠재력 여전히 있으나 11번이 절대 능력상으로는 분명히 앞서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국 이제 선입권의 마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회가 가느냐. 5번은 불안하다라는 점, 선입권의 2번, 3번, 16번 중에 저는 3번, 오늘 이 순간이 최근에 보여줬던 능력, 그리고 2번한테 지난번에 졌어도 반마신밖에 지지 않았고 2번은 최적 전개를 했었고 얘는 거리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반마신을 좁혔다는 점은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구경주는 지금 포지션별로 인기마들이 좀 자리 잡고 있네요. 3번은 안쪽 게이트 있죠. 선행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입이 가능하다면 유리하고 5번은 원래 선행마였는데 최근에 휴양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쉽으로 전환이 된 상태. 8번은 전형적인 도주마입니다. 얘가 제일 빨라요.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갈 것이고 9번 애매하죠. 이거는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10번은 역시 취임마 중속도 있으니까 박차정에서 서둘기 나름. 이게 기본 구도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누구를 충마로 가느냐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고 전개 변수를 따지고 우회성을 좀 고민을 한다면은 6번 같은 마필의 선입권 변수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수입마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얘라고 해서 못 올 이유도 없죠. 다양한 변수를 고민하면서 인기마가 취입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한번 마번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경주는 2등급 1600m 충마가 있죠. 10번 페퍼 X. 오늘 문세영 기수가
설경마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주전급들이 다 지금 부산 내려갔고 문세용과 홍병기 간의 대결 구도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10번은 선행이에요. 대박에서 제일 빠릅니다. 다만 한 가지 1600m죠. 이번 거리가 1600m이기 때문에 안쪽 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3번이나 4번이 기습을 한번 노린다면 10번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코스 이점에 3번, 4번 중에 닭코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현장 변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10번의 기본적인 능력 상대는 9번이 있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선입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죠. SLTC 트로피에서 2차계 성공을 하면서 과거 능력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20g 복동으로 제가 추천해서 30배 맞췄던 바로 그 마필입니다. 9번 더 플레이어.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6번인데 6번은 한 가지 단점이 발주압백이 있어가지고 기복이 좀 아주 극단적입니다. 잘 뛸 땐 잘 뛰는데 어떨 땐 능력 미달도 나오고 어떨 땐 또 최적으로 잘 뛰기도 하다가 느닷없이 지난번에 또 늦발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도깨비 같은 마필들은 결국은 이제 배탄 가치가 있으면은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은 버리면 되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이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나 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누가 변수가 될 것이냐인데 6번의 복식 또는 삼복승에서의 배팅 가치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경주 2300m 1등급 경주, 마지막 경주 2300으로 준비를 했네요. 2번마 사탕소녀는 3세 마필입니다. 최근에 워낙 뭐 좋은 모습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왔으니까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승군했죠? 그리고 2300m는 처음입니다. 안 뛰어봤어요. 1800, 2000까지 뛰어봤고, 또 한 가지는 3세 마필인데 안말입니다. 유일한 안말. 지금 1군 경주에서 내가 얼만큼 능력을 보여줄지, 뭐 아니면 더 될 가능성이 있죠.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고, 딴적인 부진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00이기 때문에 선행을 무리하게 나가진 않을 것이고, 흐르는 대로 선행을 가게 되면 4번이나 5번에서 선행이 결정이 될 겁니다. 4번은 전병 출전한 마필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순위권에서 계속 가능성과 함께 선임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선행 여부 상관없이 5번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7번 블랙벨트가 직전에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늦발했었고 옛날에는 얘가 선임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마필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3번이나 7살짜리 8번, 이거 뭐 9달 시간까지 거쳤는데 그래도 상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마지막은 2번 사탕수수가 절대적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없을 거예요. 배당은 없는데 마땅히 압축해서 베팅하기도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요거는 살짝 한번 틀어본다면은 5번의 가능성 쪽에다가 노림수를 두고 만약의 경우의 수까지를 한번 대비해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후반부는 10경주, 11경주 두 개가 다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경주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고 전반, 중반, 그리고 후반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이런 배팅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도 해주시고 청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